매일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시고 계신가요? 요리할 때도 올리브 오일만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구하는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지만 잠깐만요. 올리브 오일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올리브 오일에 대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세요. 특히 고온에서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거나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 오일 중 상당수가 가짜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 오일 중 절반 이상이 순수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줄여주는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사용법을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리브 오일의 숨겨진 위험성과 안전하게 드시는 올바른 방법을 완전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5가지와 진짜 올리브 오일을 구별하는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70세 어르신은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불량이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또 다른 68세 분은 올리브 오일 사용법만 바꿨는데도 만성 염증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올리브 오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심각한 위험들이 있어요. 첫째, 고온 조리 시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다른 식용유에 비해 낮아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경우 160도에서 190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크릴 아마이드와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독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과다 섭취로 인한 칼로리 과잉 문제입니다. 올리브 오일 한 큰술에는 약 120칼로리가 들어있어요. 몸에 좋다니까 하면서 하루에 3, 4큰술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밥 한 공기 칼로리와 비슷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낮아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올리브 오일을 과다 섭취하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요. 셋째, 소화불량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분들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는데 이는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담낭 수축을 자극해서 담석 발작을 일으킬 위험도 있거든요. 넷째, 가짜 올리브 오일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올리브 오일이 다른 식용유와 혼합되어 있거나 화학적으로 정제된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에는 트랜스 지방이나 화학 용매 잔여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값싼 올리브 오일일수록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영양학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저가 올리브 오일에서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가짜 제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는커녕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다섯째, 약물과의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평소 혈압약이나 혈전 방지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과다 섭취하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 섭취를 조절하셔야 해요.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 올리브 오일의 칼로리 때문에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올리브 오일은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올리브 오일과 관련된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겠어요. 첫째, 올리브 오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다른 식용유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압착해서 만든 천연 오일이라서 열에 약하고 산화되기 쉬워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과실을 그대로 짜낸 것이라서 더욱 민감해요. 반면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 같은 정제유는 고온에서 가공된 제품이라서 고온 조리에 더 적합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차이를 모르시고 모든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볶음, 튀김, 구이 요리까지 올리브 오일로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둘째,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입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올리브 오일은 무조건 좋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식의 극단적인 정보들이 퍼져 있어요. 심지어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있어요. 이런 정보들 때문에 적정량이나 올바른 사용법은 무시하고 무작정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셋째, 제품 선택 기준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올리브 오일 종류가 정말 많아요.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라이트 등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 이런 차이를 모르시고 가격만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올리브 오일이라고 쓰여 있으면 다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품질 차이가 엄청나요. 값싼 제품일수록 정제 과정을 거쳐서 올리브 오일 본래의 영양소가 파괴된 경우가 많거든요. 넷째, 보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 공기에 매우 취약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투명한 병에 담긴 올리브 오일을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올리브 오일이 빠르게 산화되면서 몸에 해로운 과산화물이 생성돼요. 산패된 올리브 오일은 쓴맛이 나고 냄새도 불쾌해지는데 이런 상태의 오일을 드시면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드시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담석증이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췌장염을 앓으셨던 분들은 올리브 오일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올리브 오일 관련 문제들은 대부분 올바른 정보 부족과 잘못된 사용법에서 비롯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올리브 오일을 드실 수 있을까요? 이제 올리브 오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올바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올리브 오일의 올바른 사용 용도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나눠서 사용하셔야 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만 사용하세요. 샐러드 드레싱, 빵에 발라 드시기, 조리가 끝난 음식에 마지막에 뿌려 드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과 좋은 지방산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토마토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져요. 또한 쌈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도와줍니다. 가열 요리에는 정제된 올리브 오일이나 다른 식용유를 사용하세요. 볶음, 구이, 튀김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올리브 오일을 가열 요리에 꼭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중간 불 이하에서만 사용하시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불을 줄이세요. 두 번째는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올리브 오일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1큰술에서 2큰술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1큰술, 즉 15ml 정도가 적당해요. 이 양을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 2회에서 3회로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는 샐러드에 반큰술, 점심에는 나물에 반큰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흡수도 잘 돼요. 특히 체중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올리브 오일 1큰술의 칼로리가
120칼로리 정도 되니까 과다 섭취하면 살이 찔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좋은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을 확인하세요. 좋은 올리브 오일은 어두운 색병에 들어있어요.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은 빛에 의해 이미 품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생산 후 2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드셔야 해요. 라벨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원산지도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산이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국산 올리브 오일도 품질이 좋아지고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선택하세요. 가격도 고려 요소예요. 너무 싼 올리브 오일은 의심해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제조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요. 네 번째는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찬장이나 팬트리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오일이 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온에 두시면 다시 액체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세요. 가스레인지 근처나 창가처럼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은 피하세요. 실온 보관 시에는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 큰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작은 병에 나눠 담아서 사용하세요. 공기와 접촉할수록 산화가 빨라지거든요. 다섯째는 안전한 섭취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공복에는 많은 양을 드시지 마세요. 변비 해결을 위해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려면 반 큰술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다른 약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하세요. 처음 드시는 올리브 오일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드물지만 올리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혈관 건강 개선, 염증 감소, 소화 기능 향상 등의 효과를 안전하게 얻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건강을 개선하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영우님의 경험담입니다. 김영우님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3년 동안 매일 올리브 오일을 서너 큰술씩 드셨다고 해요. 볶음 요리에도 올리브 오일만 사용하시고 아침에는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그냥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지셨고 체중도 5kg 정도 늘어나셨다고 해요.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김영우님께서 말씀하시길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살이 쪄서 이상하다 싶었죠 라고 하셨어요. 이후 올바른 올리브 오일 사용법을 알게 되신 후 하루 섭취량을 한 큰술로 줄이고 가열 요리에는 다른 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또한 공복에 드시던 습관도 중단하시고 샐러드나 나물에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거의 사라졌고 체중도 3kg 줄어들었다고 해요. 혈압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순자님의 경험입니다. 박순자님은 혈관 건강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드시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올리브 오일을 사서 사용하셨는데 며칠 드시고 나니 입맛이 쓰고 속이 거북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제품은 정제된 올리브 오일과 다른 식용유가 혼합된 제품이었어요. 박순자님께서는 올리브 오일이라고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클 줄 몰랐어요. 값싼 걸 사서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매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한 큰술씩만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서 드시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6개월 이내에 다 드시도록 관리하셨다고 해요. 2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어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mg 감소했고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지고 전체적인 활력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72세 이명자님의 경험담입니다. 이명자님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올리브 오일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한 큰술씩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셨다고 해요. 이명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변비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마셨는데 오히려 속이 쓰리고 메스꺼웠어요. 몸에 안 맞나 싶어서 중단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신 후 공복에 드시던 것을 중단하고 식사와 함께 소량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는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시고 저녁에는 나물에 조금씩 넣어서 드셨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변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속도 편해지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올리브 오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올리브 오일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문제를 겪으셨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익힌 후에는 건강상의 이익을 얻으셨다는 점이에요. 특히 모든 분들이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작정 많이 드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분명한 건강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던 거죠. 오늘 알려드린 올리브 오일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은 좋은 식품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거나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샐러드, 나물, 빵에 발라 드시기 등 생으로 드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볶음이나 튀김 같은 고온 요리에는 다른 식용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셋째,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 큰술 정도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하면 칼로리 과잉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에 한 큰술을 2~3회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좋은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지 확인하시고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품질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다섯째, 올바른 보관과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다 드세요.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셔야 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올리브 오일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 1에서 2주 동안은 현재 사용하고 계신 올리브 오일의 양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한 큰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고 가열 요리에 사용하고 계셨다면 중단하세요. 2단계로 3~4주 동안은 올바른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시고 샐러드나 나물에만 사용해보세요. 맛과 소화 상태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 2~3개월 동안은 건강한 올리브 오일 사용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올리브 오일도 결국 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리브 오일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지혜로운 노후 채널에서는 복잡한 이론 말고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바로 잡아주는 정보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세요. 올리브오일 사용법을 바꿔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평소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2-3주 후에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올리브오일을 잘못 사용하고 계실 수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올리브오일 사용법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용한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혜로운 노후였습니다. 건강하세요.